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11주차 1차 시 수업입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주차 1시간,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 1차 시에는 학교 예산 및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는 기한문 작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기한문 작성한 거에 대해서 기한문이 잘 작성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나쁜 사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첫 시간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학교 예산의 뜻과 예산 및 결산 그리고 에듀파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교 예산이라는 뜻은 학교 예산의 의의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예산이겠죠. 학교 교육 활동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모든 예산을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돈 그리고 학부모 학생이 내는 돈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학교에서 그 해, 그 연도에 쓰게 되는 세출이 되겠죠. 학교 교육 활동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의 모든 예산을 학교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예산에 어떤 원칙이 있겠죠. 학교 예산에 원칙이 있을 텐데 건전 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학교 재정을 운영할 때에는 건전성 있게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회계연도 독립이라는 얘기는 그 해 세입에 들어온 돈은 그 해의 세출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2020년도의 예산은 2021년 2월 28일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 되겠죠. 수입 직접 사용 금지 원칙도 있습니다. 수입 직접 사용 금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청에서나 학부모 학생들이 돈을 수입이 잡혔을 때 학교 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이번 첫 시간은 학교 예산에 대해서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따라오다 보면 아하, 학교 예산이 이렇게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선생님과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도 있어요. 예산 총계주의. 모든 예산은 세입 세출로 잡아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계상이란 말은 계산해서 올린다라는 뜻이겠죠. 계상. 예산 총계주의는 학교에 있는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잡아서 학교에게 시스템에 세입과 세출로 잡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학교의 모든 예산은. 목적의 사용 금지. 당연하겠죠. 교육청에서 지급된 목적이 있을 테죠. 아이들 방과 후 활동에 쓰라고 온 돈, 선생님 월급을 주라고 온 돈, 그 다음에 각 교과별로 교구, 수업할 때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 목적으로 온 돈, 이런 것들은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운영위원회
어떠어떠한 돈은 어떠어떠한 곳에 쓰겠습니다라고 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입 계획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맡게 되죠. 운영위원회 심의를 맡은 돈은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따라서 공개의 원칙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학교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세입 세출 예산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 예산이 투명해졌죠. 작년에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립 유치원에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겠다. 자기들은 통장 관리를 하겠다. 개인 통장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는 2008년부터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12년 전부터 오고 있는 거죠. 다음은 예산 및 결산 과정인데요. 예산 및 결산 과정. 예산을 계획을 세웠으면 세입은 돈이 들어온 거겠죠. 학교에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 세출은 날 출자죠. 돈이 나가는 거죠. 돈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세입에서 돈이 통장에 들어오고 통장에 들어온 돈을 교육과정에 맞게 사용을 하는 세입 세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비와 목적 사업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이 교부금을 17개 시도에 나눠주겠죠. 이 돈은 어떤 성격의 돈이냐면 내국세가 있겠죠.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소득세, 기타 모든 제품의 부가가치세 이런 소득세가 붙죠. 이 국가의 내국세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100분의 96을 나눠줘요. 내국세의 20%에 해당하는 돈의 100분의 96, 거의 4%만 빼고 남겨주죠. 4%만 빼고 다 주는 거죠. 17개 교육청에 나눠줍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4%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각 시도에 특별한 재난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성격의 돈을 쓰라고 4%, 100분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 줍니다. 따라서 내국세의 20%에 해당하는 이 돈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각 시도에 돈을 주게 되면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은 학교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학교 교육비 표준학교 운영비라고 하는데 한 학교에 5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이 5억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세입은 이러한 돈이 있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도 있겠죠.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방과후 활동비, 앨범 구입비, 학교 급식비. 그렇지만 전라도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비,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학교 급식비 이런 것들은 현재 모두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 기금도 있죠.
학부모님이나 동창회, 지역 인사들이 학교에 사용해라라고 하는 학교 발전 기금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돈은 학생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학교 자체 수입도 있겠죠. 학교 시설을 빌려주는 이용료, 기타 은행 수입 이자, 뭐 여러 가지 학교 자체 수입이 있겠죠.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라북도청에서 교육 경비로 교육청에 돈을 주게 되면 그 예산도 학교에 예산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담배를 사게 되면 담배 교육세가 붙죠. 그 지방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부가가치 10%의 부가가치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방자치 세금에서 교육비로도 일정 부분 오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세입이 잡히게 되면 학교에 5억 플러스 마이너스, 큰 학교는 8억까지 학교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인데요. 세출은 쓰는 거죠. 돈이 세입이 잡혔으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쓰게 되는데 인건비로 나가게 되는 거, 인건비가 거의 60~70%가 되겠죠. 선생님의 월급, 그 다음에 각종 행정실 선생님들에 대한 월급, 여러 가지로 나가게 되겠죠. 방과후 선생님들, 강사 수당, 교원 연구비, 관리 수당, 이런 것들로 나가게 됩니다. 학교 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재 교구 구입비, 실험 실습 재료비, 학교 운영비, 학교의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공공요금,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학교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수리비, 이러한 학교 운영비가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경비도 세출로 나가겠죠.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방과후 활동비, 앨범 구입비, 학교 급식비, 이러한 것들도 세출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예비비도 물론 빠져나가게 되겠죠. 필요한 경비들. 이렇게 해서 예산과 결산 과정은, 예산은 세입으로 들어온 돈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세출로 사용하게 된다는 세입 세출 의미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확정인데요. 예산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예산안 통지를 운영위원들에게 회의 7일 전까지 예산안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7일 전까지 예산안 통지를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에게 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심의해 주세요라고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통지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와 각 부서에서 교감과 행정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2021년 예산이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021년에는 학생부, 교무부, 수학과, 국어과, 이 교과 부서별로 예산을 얼마 쓸지 협의를 한 다음에 그 협의에 대한 예산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게 이제 통지를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세요라고 통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서 구성해서 미리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이제 예산안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에 이제 제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청취한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겠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 심의 결과를 송부를 해줘야 돼요.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장에게 송부를 해주죠. 언제까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회계연도는 언제가 되나요? 2021년 3월 1일이 시작이죠. 그래서 5일 전이니까 2월 23일 정도가 되겠네요. 2021년 2월 23일까지 학교장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산 확정이 되겠죠. 이제 학교장에게 오면 세입 세출 예산 확정이 됩니다. 예산 확정이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안 운영위원회 통지가 된 다음에 예산 심사 소위가 있으면 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소위가 없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장에게 다시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라고 심의 종료, 심의 결과 송부를 해주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공개해서 학교에서 세출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학교 예산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예산이 만들어졌으면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죠. 예산 집행도 학교 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회계 규칙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죠. 즉, 예산 집행을 할 때 강사비는 32,0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4만 원을 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안 되겠죠. 세출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게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규칙에 맞게 법령에 의거해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하드하게, 너무 빡빡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그 해 2020년에 꼭 써야 되긴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공사를 시작했는데 끝나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2월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2월금은 다시 2021학년도로 다시 2월에서 쓸 수 있어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관계 법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신축적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2020년에 써야 될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다음을 예산을 썼으면 결산을 받겠죠. 결산.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잘 쓰여져 있는지, 얼마만큼 잘 사용했는지를 판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매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회계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지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에서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예요. 좀 틀리죠? 그래서 매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출납 폐쇄 정리라는 게 있는데, 출납, 돈이 나가는 것을 일단 끝내는 거죠. 끝내는 것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8일 20일 이후니까 3월 20일까지 이제 폐쇄를 하게 되는 거죠.
결산서 작성을 하게 될 거고 결산서 제출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돼요. 결산서를 작성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때부터. 그래서 2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죠. 따라서 회계연도 종료가 2월 말이니까 2월 말에서 2개월이면 4월 말이 되겠죠. 근데 결산 심의는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결산서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심의하게 되는 거겠죠. 결산 심의죠. 예산안 심의가 아니고 결산 심의. 결산 심의 통보는 6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하면 되니까 회계연도 종료가 2월이니까 4개월이면 6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산 심의 결과가 통보가 되고 심의가 돼서 학교장에게 통보가 되면 그 결산서를 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산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안 심의처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그 날짜에 반드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겠죠. 감사 때 학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그 절차대로 투명하게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예산안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세출이 이루어졌으면 결산을 정확하게 해당하는 기간에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산을 어디서 하나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추가로 돈이 오거나 추가로 돈이 생겼을 경우에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세입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추가 경정 예산은 급할 때는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오는 게 있고 목적이 정해져서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으로부터 거둔 돈이 있어요. 이런 돈은 먼저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돼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개최가 이 돈을 4월 달에 써야 돼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6월에 개최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4월에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추경 때 운영위원회에서 4월 달에 목적이 정해져서 왔고 학부모님으로부터 목적에 맞는 돈을 거뒀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습니다라고 운영위원회에 다음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목적이 정해져 있는 돈은 먼저 사용을 해도 된다. 교육청 목적비, 학부모 수익자 부담 경비는 먼저 사용 후에 다음 추경에 계산해서 올린다는 뜻이죠.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배경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학교 회계가 품목별이었어요. 사업자 카드별로 있었는데 이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어요. 에듀판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사업별로 바뀌다 보니까 학교 예산이 조금 더 체계가 쉬워졌어요. 그런 얘기예요. 정책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쉬운 체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부서별에서 개인별 운영으로 또 바뀌었어요. 따라서 교직원의 개인이 책무성이 생겼고 조금 더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식 부기 예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복식북이라는 말은 북이라는 말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한다는 뜻인데 복식은 세입과 세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과 세출을 따로 기록하는 거죠. 북이는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산안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죠.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아요. 그리고 예산안이 만들어졌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으면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세출. 따라서 복식북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예산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식북이. 다음은 사업 설명서와 사업 내용을 통합했어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사업 설명서 내에 이러한 사업 설명서가 있으면 이 사업별로 설명서가 있으면 여기에 사업 설명서가 있고 또 사업 예산은 여기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 설명서와 사업 내역이 그 얘기입니다. 이전 세출 구조와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전에는 관, 항, 목, 세목, 사업 코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에듀파인 시스템은 정책 사업, 단위 사업별 앞에서도 얘기했죠.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 그 다음에 각 예산에 맞는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산의 어떤 그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세부 사업의 흐름인데요. 아까도 방금 얘기했던 사업별 예산 여기 보면 세부 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 그 다음에 정책 사업으로 선택적 교육활동, 단위 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 담당자는 홍길동, 목적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사업 내역은 파워저 경비 지원, 예산은 1억 2천만 원 이렇게 학생 몇 명에 얼마씩 해서 1억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죠. 사업별 예산서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서 보면 사업 설명서와 사업 내역 통합 그 얘기가 이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A4 용지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인데 여기서는 제목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학교회계 시스템은 사업 관리, 그리고 지출 관리, 발전 기금, 예산 관리, 세무 관리, 예산 결산, 수입 관리, 세외 현금, 재무 결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회계 시스템은 모든 예산은 학교회계 시스템으로 모든 예산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학교에 있는 예산은 학교회계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되는데 이때 학교회계 시스템이 아닌 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발전기금, 또 한 가지는 세입, 한 가지는 세입 세출의 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이해를 하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드리면 학교 발전기금은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학교 발전기금은 동창회라든가 지역 인사라든가 학부모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써주세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그 돈을 발전기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 발전기금은 학교회계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장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통장에 들어가서 학교장 결제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장 결제에 의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렇다면 학교회계 시스템은 원킬, 학교회계 원 통장 하나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왜 발전기금과 세입세출의 현금은 따로 관리를 할까요? 성격이 틀리기 때문이죠. 이 발전기금은 학생들만 위해서 써야 돼요. 학생들 자율동아리 아니면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만 써야 돼요. 세입세출의 현금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입세출의 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가재정법 제17조 1항에 보면 이 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넣지 말고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즉 무슨 돈? 은행 이자 돈 아니면 공탁금, 보강금, 보증금, 우편 저금 이런 돈이에요. 따라서 이런 돈은 입찰할 때 쓰거나 계약할 때 쓰거나 하자 보수가 있을 때 쓰거나 퇴직금 때 쓰거나 고용산재보험 때 쓰거나 재난공제회 학교에 불이 났을 때 쓰거나 했을 때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은 학교회계 통장에 넣지 말고 세입세출의 현금 통장에다 넣고 사용해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학교 행정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회계 시스템이 통장 하나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발전기금 통장과 세입세출의 현금 통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은 어렵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은 세부사업 중심의 예산 운영인데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세부사업 예산관리와 품위관리, 사업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산관리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품위관리는 예산을 이제 쓰게 되겠죠. 품위. 어떻게 어떤 제품을 200원에 10명 며칠 이렇게 품위를 신청하겠죠. 그래서 학교장 행정실장 거쳐서 학교장의 어떤 결제를 맡고 이와 같이 이제 품위 결과를 원인에게 지출을 하고 서류를 다 남겨놓게 되겠죠. 그런데 사업 관리는 사업 설명서가 있을 테고 사업 목표가 있을 텐데 그러한 실적 관리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회계 시스템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모든 학교에 있는 공문서는 공개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공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세부 사업별로 예산 돈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겠다라고 해서 기한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예산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여기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부 사업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인데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교육 과정에 부합된 세부 사업을 설정해야 되고 당연한 게겠죠. 당연히 교육 과정에 부합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 규모에 맞는 세부 사업 설정을 해야 되겠죠. 유치원이면 유치원에 맞는, 초, 중, 고등학교면 거기에 맞는 세부 사업 설정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치원에 맞는 교재를 쓴다거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유치원에 맞는 어떤 시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 규모에 맞게 세부 사업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이해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려사항, 원칙 이런 것들을 세부 사업 설정할 때 잘 고려해서 예산을 운영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에듀파인 학교 회계 시스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8년 1월 1일자로 시도교육청 소속 모든 유초 중고등학교 국공립 유초 중고등학교에서 다 시작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사립 유치원은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었죠.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세입 예산을 투명하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2010년 3월부터는 복식부기 회계 제도로 전면 도입이 됐어요. 복식부기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세입, 세출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세입은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세출은 실제로 쓴 돈, 계획과 사용한 돈, 쓴 돈을 맞춰보는 게 결산이죠. 결산.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게 복식부기예요. 복식부기. 그래서 복식부기는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유초 중고등학교는 10년 전부터 복식부기 회계 제도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 아까 설명드렸죠. 사업별로 예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 편리하고 개인 그 부서 그 선생님에게 책무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라고 했었죠. 에듀파인 사용자 구성원 역할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교장 교감은 당연히 예산, 품위, 지출 결산 승인을 하겠죠. 그리고 예산이 잘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도 모니터링을 할 테고, 교원은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품위 요구를 하겠죠. 품위 요구를 하고, 또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도 달고, 어떤 물건이 오면 검수도 하고, 해서 집행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행정실에서는 예산이 타당한지 안 한지 살펴보면서 서류도 전반적으로 받고 해서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발전기금 계약할 거 있으면 계약하고 예산 결산, 재무 결산 이러한 다양한 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거겠죠. 행정실에서는. 쭉 지금까지 이 설명을 드렸는데 학교의 모든 행정적인 일은 이 업무 포털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 7, 8년 전 시스템을 캡처해서 올려놓은 거라 제가 엊그제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업무 포털을 캡처한 화면인데 출장을 내거나 개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나이스에 들어가야 되고 학교 회계 선생님들이 돈에 관련되는 학교 회계에 대해서 행정 업무를 하려면 이 K-에듀파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K-에듀파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공문이 온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한한 거, 앞으로 기한할 거 다양하게 기한을 할 수가 있어요. 에듀파인 화면인데요. 에듀파인 화면이죠. 담당 교사 실시간 예산 현황도 얼마 예산이 있는지, 앞으로 예산을 얼마 써야 되는지, 잔액이 얼마 있는지, 또 직접 본인이 품위하고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메뉴가 쉽지 않고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메뉴들은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만 하면 돼요. 기한할 때 공용석식 들어가서 기한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보내야 될 일이 있으면 발송 대기에 있으면 발송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내 문서함에 가보면 기한한 문서, 결제한 문서, 접수한 문서, 다양한 문서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어떤 공문이 왔는지 살펴보려면 문서 등록 대장에 들어가 보면 모든 문서가 다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문서 관리 이 메뉴 하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머지 메뉴들은 부수적인 메뉴들이에요. 다음은 공문서 작성할 때 이 메뉴를 한번 캡처해 봤는데 뒤에서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목을 쓰고 본인의 업무 그 과제가 있겠죠. 그 과제 카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모든 공문은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경로 결제자도 지정하고 교육청으로 보내려면 교육청 수신자 지정해서 공문을 보내면 되겠죠. 다음은 문서 등록 대장이라고 해서 본인이 공문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을 넣고 조회를 누르면 이 날짜도 1년 단위로 선택해도 되고 6개월 단위로 선택해도 되고 본인이 해당하는 공문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검색을 하면 되겠죠. 하루에도 거의 100건 이상의 문서가 학교에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문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문서 등록 대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기한은 여기서 하면 되겠죠. 기한은 여기서 하면 되고 자기에게 공람이 되어진 문서는 여기서 공람에서 살펴보면 되고 다음은 에듀파인 시스템에 아까는 문서 관리에서 기한하고 했던 건데 지금은 업무 관리에 메뉴의 세입 세출 현황을 보면 학교의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본인에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잔액은 얼마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서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듀파인 시스템이에요. 에듀파인.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에듀파인 학교에게라고 나와 있죠. 학교에게 업무 메뉴에 보면 사업 담당자별로 또 사업 관리 카드별로 사업 카드 전체를 지금 선택했는데 회계연도 2020년도 세부 사업 모든 사업을 선택해서 지금 조회를 했죠. 조회를 하니까 직무연수비는 얼마, 자율연수비 중에서 일반 수행비는 얼마, 여비는 얼마, 일반 업무 추진비는 얼마 이렇게 계산이 다 지금 지출 품위액, 예산 현액, 예산액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원인 행위액은 현재 기한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지출 품위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회해 볼 수 있겠죠. 자, 예산 요구 절차는 어렵게 써놨지만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예산이 어떻게 예산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맨 처음에 예산 요구를 이렇게 하겠죠. 부서별 교사, 교감, 예산 편성을 수차례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행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다시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최종 예산 확정이 되겠죠. 그렇죠? 성립 전 예산은 아까 추경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온 돈, 학부모가 낸 돈 이런 것들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고 다음 추경 날짜에 이렇게 돈을 사용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포함시키면 되죠. 추경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도로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뭐 지출 품위 절차, 지출 품위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출 품위라는 것은 해당하는 교원이 해당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는 돈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지출 품위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행정실에서 분출하고 내가 썼으면 반납하고 어떤 물건을 샀으면 검수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하자가 없는 물건이 왔는지 또 카드로 대금 지급을 하고 대금 지급 요청을 하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하고 돈을 보내주고 확정하고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뭐 지출 품위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죠.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일단 접속을 해야 되겠죠. 기한을 하려면. 그래서 지출 품위서 접속을 해서 아까처럼 제목도 넣고 산출 기초도 넣고 이렇게 해서 기한을 하게 되겠죠. 결제 요청하고 행정실에서 구매 절차를 진행하고 물품 인수를 하고 카드도 본인이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도 가져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가져와서 행정실에 갖다 주면서 신용카드도 같이 행정실에 학교카드를 반납하면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지출을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는 그 프로세스를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힘들게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에듀파인 시스템 학교 예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해를 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들어봐서 학교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복식부기로 해서 학교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복식부기로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구성원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세입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맡고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썼으면 결산 심의도 맡게 되면 한 해 예산의 어떤 이 시스템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에듀파인 시스템의 기대 효과는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이겠죠. 교직원의 책무성 강화, 그래서 사업 개요, 사업 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집행이 될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교육 재정 계획서대로 역할을 이루어지고 내나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수작업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보면 컴퓨터를 잘하는 선생님은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컴퓨터에 조금 친숙하지 못한 선생님은 업무에 과중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도 굉장히 익숙하게 잘하는 선생님이 학교 업무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못한다고 해서 잘 학생들을 못 지도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수업도 정말 잘하고 아이들 관리도 정말 잘하는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지도이니까요. 학부모들이 봤을 때 학교 예산이 정말 투명성 있게 잘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고 투명하게 학교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기대 효과를 학교 현장에서 현재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쉼 없이 계속해서 학교 예산과 에듀파인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쯤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쭉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은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